우리들은 어쩌면 사랑이라고 느끼는 지금 이런 감정들이 결국엔 내가 못나지 않음을 증명하려는 내 마음의 항의 행동은 아닐까. 인간은 내 자신이 못난 사람이라는 걸 직면하게 되는 순간 정말 불안해지고 그 불안한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불안에게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고, 그래야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별 후의 사랑은 어쩌면 승부욕 같은 모습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자, 상대방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좌절의 감정, 이런 이별의 감정으로 인한 고통, 상대방도 나처럼 힘들어도 보고 자존감도 떨어져도 보고 아파도 하고, 그렇게 이별이 진짜 고통스럽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방도 아프고 힘들어야지만 상대도 자신의 낮아진 가치를 회복하려 하려는 방어기제, 즉 승부욕이 생기기 때문에 헤어진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받고 싶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부욕이 생기고 다시 열정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상대방에게 잡고 매달리고 또 노력하고 내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고만 했다면, 지금부터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좀 떨어뜨리고 승부욕을 자극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저는 여러분들께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는 사라진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못나서 헤어진 것 또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차이고 버려진 이유는 상대방의 나르시즘을 여러분이 올려준 겁니다. 서운해하고 관심받고 싶어하고 잘해주고 자꾸 매달리고 상대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하고 증명받고 싶게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잊었는지 그렇게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 감정을, 내 마음을 상대에게 속이고 감추고 숨겨야 돼요. 상대에게 불안을 주어야 됩니다. 나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불안을 상대에게 느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충분히 상대방도 여러분이 지금도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을 상대도 느껴야, 이 불안을 느껴야 재회가 확실히 잘 된다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백기를 갖는 거고, 공백기 동안 카톡 프사에 잘 나온 사진을 올리라고 하는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헤어지고 잘 살면 상대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잘 사는, 행복해하는 웃는 얼굴 사진을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제 원리, 열정을 만들어내는 원리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원리를 확실히 알고 재회를 시도하게 되면 확실히 방향성도 잡히고 자신감도 생기기 때문에 확실히 꼭 알고 있는 게 진짜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원리를 모른 채로 재회를 시도하게 되면 방향성에 확신이 안 생기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실수를 하게 되고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도 그만큼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듯 상대방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카톡 프사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카톡 프사에 여러분들이 잘 사는 모습, 누가 찍어준 듯한 그런 사진, 여러분이 행복해 보이는 표정을 상대방이 보고 자극을 받을 수 있게 잘 나온 사진을 올리세요. 앞으로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상대가 자극받고 힘들게 만들까를 고민하고 연구 좀 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공백기를 갖는 거예요. 상대가 나의 빈자리를 느끼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 감정을 궁금해하는 시기가 결국에는 오게 돼 있습니다. 공백기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충분히 3개월 정도 꼭 공백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여러분과 헤어지고 난 후에 그 첫 달차가 되면 상대는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감정을 조금씩 궁금해하면서 여러분들의 카톡 프로필을 염탐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카톡 프로필에 사진을 올리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헤어지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카톡 프로필에 여러분의 사진을 아무리 잘 나온 사진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타격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을 너무 자주 바꿔서도 안 됩니다. 상대에게 자극 주려고 사진을 계속 바꾸게 된다면 오히려 상대는 내가 불안해서 몸부림치는 걸로 상대방이 인식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께서는 꼭 헤어진 뒤에 한 달 정도는, 그 정도 지난 후에 카톡 프로필에 사진을 한 달 지나고 그때 올리셔야 최대한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자극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 올리고 나서는 최소 한 10일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또 다른 사진을 올리셔야 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상대와 헤어진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카톡 프로필에 사진을 바로 올리고 또 그 사진을 자주 바꾸면 절대 안 됩니다. 상대가 여러분들을 쇼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와 헤어지고 나서 한 달 정도는
지난 시점에 사진을 올리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헤어진 지 한 2달쯤 되었을 때 썸남이나 썸녀가 생길 수도 있을 듯한 그런 사진을 프로필에 올리세요. 이렇게 썸남이나 썸녀와 데이트하는 듯한 사진을 올리게 되면 상대방은 그때부터 정말 미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후폭풍이 온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로 인해서 상대는 자신감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자신의 낮아진 자존감, 이 낮아진 자존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자신이 못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감정의 고통을 느끼면서 그 무의식에서는 자기 자신의 가치가 낮아지는 걸 방어하기 위해 방어기제, 즉 항의 행동을 작동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항의 행동으로 인한 심리 상태는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성욕이 막 올라간다든지 이상 성욕이 막 이렇게 생기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썸 타는 사람이 생기면 신체화 증상 때문에 성욕이 막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분노를 하고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야 그렇게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감정 상태가 지속되면 감정이 결국 습관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서운한 감정, 화나는 감정, 복수하고 싶은 감정, 이게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이걸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충격 먹고 상대의 자존감이 떨어지면 여러분들의 가치가 진짜 높아 보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상대는 승부욕이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저는 열정이라고 부릅니다. 비록 왜곡된 열정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후폭풍을 느끼고 여러분들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참 큰 의미가 큰 겁니다. 상대는 본인 자신의 가치가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그 자존감을 다시 올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존감을 공급받기 위해서라도 연락이 다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때 받아주면 절대 안 돼요. 그때 최소한 6시간 뒤에 반나절은 지나고 나서 답해주고, 그리고 단답으로 그것도 답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상대와 대화를 최대한 짧게 마무리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상대가 완전히 이 관계는 진짜 끝났구나, 이제 나를 완전히 잊었구나, 그렇게 느끼고 이별의 고통을 이때부터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내야지 여러분들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릎 꿇고 막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여러분들께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꼭 첫 연락은 밀어내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한 달 정도 더 기다리세요. 그러면 상대는 그 한 달 동안 진짜 생지옥을 경험할 겁니다. 그렇게 상대는 힘들어지게 되고, 상대는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바라고 바랬던 상대방이 연락이 오게 됩니다. 상대가 남자라면 수염 잔뜩 길러가지고 막 이렇게 나타나거나, 여성분이라면 막 울고 질질 짜면서 연락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복수를 하던 재회를 하던 행복한 선택을 여러분께서 하시는 겁니다. 헤어지고 자존감 낮아져서 힘들고 괴롭고 못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죠? 지금부터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떨어뜨리세요. 상대가 나를 궁금하게 만드세요. 상대방의 심리를 불안과 고통으로 몰고 가버리세요. 상대방의 심리를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상대의 심리를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상대는 지금 안 힘들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잘 따라하시면 상대의 감정 3개월 동안 상대의 감정은 서서히 변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바랬던 상대와의 재회, 그리고 또 막 복수 꼭 이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힘들어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부터 이 영상 보셨다면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앞으로는 다 잘 될 겁니다. 알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징검다리 TV는 여러분께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징검다리 TV 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